안녕하십니까.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 3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사색의 향기 문화원의 힐링 건강연구소 소장 임동구 박사님을 모시고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데, 이 사색의 향기 문화원 힐링 건강연구소 상당히 깁니다.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하신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색의 향기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같은 스타일이고요. 네. 회원 수가 약 16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좋은 글을 보내드리고 있고, 원래는 문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있던 그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건강과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힐링 건강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사상 체질 쪽도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청취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더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사상 체질학을 라이프 스타일로 풀어서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문화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학의 어떤 게 초점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해서 누구나 쉽게 알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사상 체질이 한참 대두될 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도통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걸 아주 쉽게 풀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네, 원래 처음에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체질학을 만드셨을 때도 네. 어떤 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생활 철학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개인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을 배워서 직접 생활에 적용해서 누구나 건강하게 되는 그런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박사님하고 저하고 갈망하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책을 쓰자고, 박사님께서는 전 세계인 누구나 자신의 체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자. 네.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가자는 취지는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박사님 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영광입니다. 근데 박사님 보리밭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접하게 되셨습니까? 네, 제 지인을 통해서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3회 방송인데, 저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사실은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서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 해외가 거듭할수록 유명한 분들도 많이 놔주시고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그 한번 읽어보시면서 61꼭지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꼭지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게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 자신도 브라질에서 한 18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과연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제가 비행기를 약 100만 마일 정도 탔습니다. 100만 마일요? 예,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느꼈던 거,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하고 느꼈던 것 많이 달랐는데, 우리 저자님께서도 우물안 개구리 너무 잘 써주셔서 이게 가장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박사님, 제가 박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쓴 우물안 개구리를 이렇게 한 꼭지 읽어주셔도 되겠습니까? 한 3페이지 분량이니까는. 네, 감사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구가 전부인 산골 마을에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은 내 가구가 전부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고 500명인 전교생을 만났다. 초등학생이 된 산골 마을 소년에게 세상은 500명이 전부였다. 3개의 초등학교가 모이는 중학교에 입학한 산골 마을 중 학생에게 세상은 3개의 초등학교가 전부였다. 마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교생이 500여 명이 아닌 동급생이 500여 명인 세상을 만났고 전교생이 1500명이 넘는 세상을 만났다. 산골 마을 소녀는 마산이라는 아주 큰 세상을 만났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동아대학교에 입학했다. 전교생이 1만 8천여 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만났다. 동급생이 누구인지 같은 학교인지 알 수도 없는 거대한 세상을 만났다. 산골 마을 소녀는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서 지금껏 만나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세상을 만났다. 그 시절에는 대한민국에서 동아대학교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 대한민국에서 동아대학교와 부산은 아주 소소한 일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부산이 전부인 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서울에 오니 세상이 아주 달랐다. 경상남도와 부산에서 생활할 땐 말을 못 알아듣는 일이 없었는데 서울에서는 말을 못 알아듣는 일도 간혹 생겼다. 한국 사람끼리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 신기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은 나라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지역의 문화나 말투가 차이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일이 사회생활의 제일 기본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넓은 대한민국도 소통할 수 있다는 만족감에 빠져들었다. 산골 마을 아이는 우물안 개구리 생활을 접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에서 멋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과거는 우물안 개구리였고 서울에서 생활은 하는 현재는 우물안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만 넓은 줄 알았다. 대한민국 외에는 세상이 있는 줄 몰랐고 세상이 넓은 줄 모르고 살았다. 매스컴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이 보도되지만 직접 가보지 못해서 다른 세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벗어난 적이 없이 32년을 살았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떠난 리비아에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북쪽에 위치한 리비아에서 섭씨 57도의 불같은 태양과 끝없는 사막을 만났다. 그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에서 발전된 문화국가 유럽을 만났다. 나이지리아에서 열대 우림을 만났고 필리핀에서 휴양 도시를 만났다. 참으로 세상은 넓었다.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산, 서울을 거치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았다. 우물안 개구리 인생이다. 물론 지금도 우물안 개구리 인생이라 생각한다. 지금 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기에 당연한 말이다. 그래도 우물안 개구리임을 인정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자신이 우물안 개구리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물안 개구리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준비를 마칠 것이다. 박사님 목소리가 성우 수준이신데요. 아유, 혹시 그 사상체질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또 브라질에서 성우 활동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책 읽는 목소리와 또 평상시 목소리 조금 네, 다릅니다. 그래.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비슷한 분이 되려다가 책 읽으시는데 옆에서 강간되니까 저는 사투리도 많이 섞여 있고 한데 되게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를 이제 제가 쓸 때는 이래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진짜 내가구 사는 산골마을에 태어났어요. 내가구 산골마을에 태어나서 넥타이 메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저는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세 번째 이제 이 방송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책을 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감히 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용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제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취지로 이 한 꼭지를 썼었는데 박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또 브라질에서 10여 년, 20년 가까이 생활하셨고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걸 이제 가슴에 와닿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이 꼭지를 하셨는지 한번 예.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살 때는 해운대가 가장 넓은 백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해운대 상당히 넓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에 가니까 해변 길이가 40km인 해변을 봤습니다. 요즘 고래? 이거. 그래서 그때 느꼈던 40km? 게, 네, 이 세상에 이렇게 넓은 해변도 있구나. 거의 걸어서는 못 가고 꼭 차를 타거나 말을 달려야 되는 그런 해변가에서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구나. 또 저 스스로도 대한민국에 있을 때 사실 집안의 막내로서 그렇게 크게 활약을 못했었는데 브라질에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만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비록 제가 한국에서는 좀 좋은 인재는 아니었지만 좀 더 큰 물에 나가니까 이게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어떤 작은 집단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좀 더 넓은 세상에서는 또 다른
용도가 있구나,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고, 우물안 개구리 정말 내가 또 한국에 있을 땐 나름 그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정말 잘 나가는 연구원이었고, 뭐 카이스트죠. 그러면 한국에서 굉장히 괜찮은 곳인데, 그렇죠. 브라질 가니까 웬만한 학생들이 4개국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지만 언어에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기의 표현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실 넓은 세상을 봐야 사람의 마음도 커지고 또 꿈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의 우물안 개구리는 쟤보다 더 큰 우물안 개구리였고요. 근데 박사님께서 그러면 20년 가까운 시간을 브라질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다른 우물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브라질로 가게 된 계기는 뭔지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생물 다양성 국가인데, 재밌는 거는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미생물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유전자 은행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모든 미생물 연구한 사람들은 특허를 내기 위해서 다 외국에서 특허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브라질에 가서 박사를 받고 거기서 작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브라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국제 특허는 우리 한국으로 하는 그런 사실 임무를 띠고 갔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IMF 터지는 바람에 연구비가 오지 않아서 연구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픈 추억이 지금은 돌이켜 생각하면은 큰 결실을 맺은 거네, 또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래서 그때 좌절을 하고 그때 이제 뭔가 새로운 가장 한국적인 거로 세계적인 연구를 해야겠다고 해서 콩을 가지고 여성 갱년기 임상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홍삼을 가지고 브라질 남성, 고개 숙인 남성의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임상을 또 그쪽 비뇨기과랑 해서 나름 대한민국의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나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잔잔히 들어보니까 박사님께서는 우물안 개구리로 책 한 권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물안 개구리가 이 책 한 권 속에 3페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살아온 길이가 짧고 조금 하다 보니까 3페이지인데 박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으니까 박사님께서는 아마 우물안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내셔도 될 만큼 충분한 사연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창수 저자님의 이 책을 읽고 나도 좀 책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저도 사실 책을 잘 쓰는 뭐 전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두려움을 갖고 아직도 책을 한 권도 사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책을 쓰라고 권유를 했지만 용기를 내질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되고 또 이 책을 읽어봤는데 비전문가의 책으로서는 정말 대단히 잘 쓰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비전문가가 쓴 책이기에 더 마음속 깊이 와 닿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 저도 이제는 정말 저도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큰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뭐 젊은 친구들 요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쓰면서 힐링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책을 쓰면서 힐링하자는 단어는 저는 책을 세 권 낸 저자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역시 박사님의 의력은 충분히 책을 한 30권 정도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사색의 향기 문화원의 힐링건강연구소 소장 임동구 박사님을 모시고 우물안 개구리라는 한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사상 체질의 대가인 우리 임동구 박사님께서 실증하시는 자리인 것 같고, 박사님도 그러면 조만간에 뵐 때는 원고 하나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저도 박사님이 원고를. 우리 김창수 저자님이 좀 도와주시면 좀 더 멋진 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또 책 쓰기에 희망을 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박사님 하시는 힐링건강연구소 항상 길이 번창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체질을 제대로 알고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